나와. 안녕하세요, 신부트입니다. 지금 벌써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미리 SNS에 공지를 했는데 섹시한 등 라인 만들기라는 주제에 허리가 얇아 보이는 효과가 날 수 있는 이제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알려드린 팁이 조금 더 보태서 운동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 운동부터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비가 막 오락가락해서 몸이 조금 찌뿌둥해지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이신 분들은 이제 스트레칭만이라도 같이 따라하면서 컨디션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목부터 볼게요, 오늘은. 자, 천천히 360도 회전을 하면서 목 근육을 하나하나 늘려줄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다시 반대쪽으로도. 머리가 귀신으로 나오긴. 자, 뒷목을 길게 늘릴 거예요.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머리를 앞쪽으로 약간 숙이는 느낌? 이때 고개만 꺾는 게 아니라 뒷목을 살짝 늘려주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할게요. 자, 속으로 카운트를 세셔도 되고 입으로 말로 카운트를 하면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가까이 한 동작당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세요. 등 근육을 하고 나면 이제 뒤쪽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이 있을 때 목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등 근육 사이사이에도 스트레칭을 계속 하는 편이에요. 네, 방송할 때는 좀 막 시간상 조금 막 넘기고 그러는 수도 있을 거예요. (5초에서 8초) 5초는 조금 짧은 감이 있으니까 8초 정도로 갈게요. 자, 어깨를 가볍게 회전근개로 한 10번 정도. 7, 8, 5, 6, 7, 8, 9, 10. 이번에 내전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관절을 살짝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나 이제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 여기 쇄골뼈에 붙어있는 어깨를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꿈치랑 손에 힘이 빠지게 되세요.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손과 시선이 반대쪽으로 향하게 최대한으로 이제 팔 뒤쪽과 어깨 뒤쪽 부분을 쭉 늘려주시죠. 그대로 팔꿈치를 잡아서 뒤로 넘기시고 손바닥을 이제 바닥을 향해서 약간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기 손바닥으로 이렇게. 다시 반대쪽 팔을 어깨 반대쪽으로 잡아주시고 시선은 반대쪽. 6, 7, 8. 그대로 팔꿈치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는 지금 앉은 상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지금 사무실에 계신 분들까지도 할 수 있고요. 집에 계신 분들도 매트 깔고 그냥 이 동작까지만 따라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 등 근육을 길게 늘리고요. 하나, 둘. 시선은 배꼽 바라봐 주시는 게 목까지 편하게 릴렉스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팔을 뒤로 잡고 상체를 조금 신전시켜 볼게요. 이번엔 옆구리도. 옆구리는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골반부터 여기 어깨 겨드랑이 선까지가 길게 늘어나는 느낌으로만
뻗어주시면 돼요.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머리 위쪽 사선으로 길게 뻗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쪽 뒤꿈치로는 바닥을 누르고 이쪽 팔은 더 쭉 뻗어주셔야 돼요. 다시 이번에 반대쪽, 보이는 쪽에서 오른쪽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르고 상체는 왼쪽 위로 쭉 날아가는 느낌. 다시 그대로 가져와서 골반도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 무릎.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앉았다 일어났다는 3번만. 둘, 셋. 제가 지금 지지난주에 방송 끝나기 전에 1kg씩 빼서 만나자고 했는데 1kg씩 빼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날씨가 계속 따뜻해질 것 같으면서도 춥고 따뜻해질 것 같으면서도 춥고 어제는 진짜 완전 완연한 봄 날씨가 많이 느껴졌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막 비가 오다가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발목만 포인 플렉스를 반복해서 종아리 주변 근육까지 풀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당겨주고 멀리 갔다가 당겨주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발한테 무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은 하이힐도 많이 신고 뭐 일상생활에서 걷기는 물론 이제 계단 같은 것도 많이 오르는데 계단 올라갈 때도 발목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때 이제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삐끗하거나 이제 겹질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는 막 발목 유연성이 그냥 정상 범위 정도는 나오는데 조심성이 없어서 잘 겹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누구 탓을 못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입은 바지가 좀 커서 지금 골반 쪽이랑 엉덩이 쪽이 헐렁헐렁거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잡고 무릎은 바닥 쪽으로 누르면서 손은 같이 균형을 도와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라이브예요. 그래님 지난번에도 들어오셨었는데 강신우님, 전지현님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째 운동으로는 랩풀 다운이라는 이제 운동을 할 거예요. 와이드 그립으로 할 거고요. 이제 언더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는 거고 와이드는 이렇게라고 하거든요. 오버그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은 속옷을 입으면 여기 속옷 라인이랑 이쪽 부분에 살 많이 스트레치 받으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늘려서 그렇지 이렇게 누르면 약간 살이 잡혀요. 이런 거를 조금 제거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광배근 운동이거든요. 이제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광배근을 좀 늘렸다가 수축하면서 여기에 개입을 좀 많이 하는 운동이죠.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제가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자극점님 안녕하세요. 제 핸드폰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 핸드폰이 지금 제가 오늘 새벽 5시쯤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망가지고 있어요. 요즘 글씨가 막 잘 보일랑 말랑 막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겨살 제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흔히 이제 이렇게 접히는 살.
앞쪽에 접히는 살은 가슴, 흉근 운동으로 좀 살을 제거시키면서 라인을 잡을 수가 있고요. 뒤쪽 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배 운동으로 이렇게 늘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쓰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오늘 와이드 그립은 넓게 잡으면서 이제 근육을 옆으로 넓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태와 뒤태를 모두 다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배를 조금 넓히다 보면은 여자분들은 막 선수처럼 이렇게 한다고 넓어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허리의 그 두께나 갈비통은 사람들이 타고나거든요, 태어날 때. 그래서 통짜 허리인 분들은 오히려 이제 광배근 운동이랑 지금 제가 보여드릴 동작을 하게 되면은 허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얇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개미허리가 아니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 개미허리처럼 보이는 이제 비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잡을 거예요. 이거는 언더그립. 머리가 안 보이죠? 머리 괜찮나요? 어이구. 자, 다리는 고정시키고 손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뽑힌 게 아니라 살짝 잡힌 느낌을 쓰고 뒤로도 많이 기울지 않고 막 헬스장에서 보면 이렇게 눕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허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엉덩이와 하체에도 힘을 실고 상체를 곧게 펴서 그냥 이제 팔꿈치를 옆구리 쪽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그리고 이제 겨살 있죠? 겨드랑이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천천히 보냈다가 다시 당기고 놓아줄 때는 내가 근육을 푸는 게 아니라 살짝 늘려주고 이완시킨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당기고 당기고 나서 호흡을 내뱉고 그 다음에 천천히 팔을 풀어주실 거예요. 다시 당기고 쭉. 제 광배가 조여졌다가 늘어나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 포인트를 잘 찾으셔서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자세가 막 잘 나오기는 힘들지만 천천히 무게를 높이지 않고 무게를 적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자세에 맨 처음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근육 쪽으로 이제 느낌이 가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 상체의 반동이 아니라 팔꿈치로 이렇게 옆구리까지 당겼다가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전완근의 힘은 딱 그립을 잡는 거에만 쓰고 팔꿈치가 움직여줘야 돼요. 다시 당기고 턱도 너무 들지 않고 당겨서 정면만 바라보시면 되세요.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광배 스트레칭은 이렇게 바로 바를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내밀어요. 이렇게. 이제 옆구리를 여기 옆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허리를 막 비틀다 보면 시원한 느낌 드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딱 멈춰서 한 10초에서 15초 동안 있어주시면 등이 싹 풀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0개 해서 한 13개 정도 한 것 같은데 힘이 들죠? 둘 다 광배가 먹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와이드 그립 할 때 좀 더 광배근을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언더 할 때는 조금 이제 요 이두근까지 같이 개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딱 그립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립도 바꿔주고 횟수나 이제 무게 같은 것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운동할 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오늘은 4세트씩 갈 거예요. 두 번째 운동부터는 이제 저랑 같이 좀 템포 맞추면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트부터는 머리를 묶는 걸로. 다섯, 여섯, 일곱. 운동 초보자이신 분들은 한
2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찾는 걸 추천해드려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무게 욕심 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팔꿈치가 앞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당기면 겨드랑이 쪽으로 팔꿈치가 오게 돼요. 팔꿈치를 어깨 뒤로 보낸다는 느낌 당기면 조금 어깨 라인이랑 맞춰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세만 잘 잡고 해도 되게 뒷대가 이뻐지는 느낌이 운동하면서 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하겠지만 운동은 우리 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하시다 보면은 웬 전화가 여보세요? 아,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죄송해요. 요새 택배가 막 이것저것 많이 와서. 이제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할게요. 현주 씨도 들어오셨어요. 스포 했을 때 알게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준영쌤 뒤쪽으로 좀? 뭐예요? 한한섭 씨 아세요? 아, 그러시구나. 전화가 여보세요? 경비실에 맡겨. 제가 지금 집이 아닌데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경비실에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예 나와 있어요. 택배 아저씨가 저한테 화를 내서.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세트를. 머리를 묶으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다쳤거든요. 진짜 뇌졸중의 위험이 있었어요. 정수리를 콱 박아서 피가 나고 막 혹이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를 며칠 못 감다가 어제서부터 머리를 감을 수가 있거든요. 야. 자, 가볼게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은 최대한 수축했다가 천천히 풀어주기. 아, 방송할 때 소리 좀 그만 내야 되는데 맨날 이래가지고. 형님이세요? 완섭 형님.
잠시 물 좀 마실게요. 마이크 잠깐만 빼주세요. 다음은 5kg짜리를 하나씩 더 추가해 볼게요. 마지막 세트는 무게를 올렸으니까 지금 20개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맥시멈으로 개수를 해볼게요. 지금 이 정도 돌아가는 속도로만 같이 하셔도 근육에 집중했다가 약간 쉬고 다시 회복한 상태에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립 잡고 저는 이 랩풀다운 할 때도 이제 스트랩이 있으신 분들은 무게가 조금씩 추가되면서 전완근 개입 줄이시려면 스트랩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랩풀다운 끝. 자, 다음 동작은 이렇게 하면 얼굴만 나오나? 네, 저 지금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다음 주엔 더 빠져 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같이 제가 하는 운동 같이 해서 살 같이 빼요. 저만 빠지는 것도 조금 좀 약올르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디테일 도움을 주는 운동은 바벨로우 언더그립이에요. 이제 제 이름을 하나 붙여보자면 연예인 드레스 디테일 만들기. 이제 손 그립법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늘은 언더그립 위주로 이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예 큰 스트레이트 바벨 말고 스트레이트긴 한데 조금 가벼운 걸로 할 거거든요. 난 이것도 무겁다 봐. 이지바도 좀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시티드 로우라고 해서 그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상체 잡아주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로잉만 하는데 이제 뒤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날개뼈가 접혔다가 모아지는 이렇게 접혔다가 다시 풀어지는 요거를 먼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시티드로 5kg도 무거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날개뼈를 등 뒤로 이렇게 붙이세요. 옆구리를 스쳐서 팔꿈치가 등 뒤에서 이렇게 만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날개뼈가 맨 처음에는 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하다 보고 누가 이제 봐주고 하다 보면은 거울로 봤을 때 막 이렇게 막 등 보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친구나 이제 운동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날개뼈가 잘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좌우 날개뼈가 일단 내 등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모양이나 이제 운동 범위가 좀 똑같게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면서 하시면 훨씬 좌우 균형 맞추는 데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좌우 불균형이나 이제 교정 쪽으로 조금 많이 웨이트를 하는 편인데, 웨이트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육안상으로만 이제 좌우 균형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도 운동 효과가 좀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이제 살 안 찔 거예요. 근데 먹는 걸 좋아해서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면 되는데, 지금 목표 몸무게까지는 한 5kg 정도? 이제 지금 4월 이제 오늘 3월 31일이죠. 4월 한 달 이제 5주 동안 뭐 일주일에 1kg씩만 빼도 5kg는 뭐 한 5주 안에 빠지겠죠.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제가 관리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러면 바벨로를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좀 무거울 때는 그 스트랩을 끼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립은 맨 처음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골반에 딱 내 그립이 갇힐 정도? 너무 이렇게 넓게 되면 옆구리랑 여기 팔꿈치 사이가 뜨게 되죠. 그래서 옆구리랑 팔꿈치랑 좀 가까워지게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막 묶었더니 되게 못생겨 보이네요. 다리는 골반 너비가 적당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체를 좀 많이 숙이고 상부 쪽 그 승모근 개입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이 어렵기도 한데, 저는 좀 상체를 많이 숙인 상태에서 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엉덩이에서부터 이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뒤쪽 다리와 힙에서 좀 많이 받치는 힘도 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 안정적으로 잡히는 느낌이 들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 너비보다는 조금 더 좁게 잡는 편이에요. 그 다리 간격을. 일반 골반 너비가 이 정도 된다 싶으면 저는 막 이 정도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햄스트링 쪽으로 좀 안정근이 잘 잡히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상체가 뒤로 벤트 오버 자세라고 해요. 제가 방송에서 자세 이거 많이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먼저 상체를 최대한 앞쪽으로 꼬꾸라지게 숙이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 자세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무거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쭈그려 앉는 자세 있죠? 여기서 이 엉덩이로 뒷사람을 한 번 더 밀어내요. 그리고 상체를 바닥이랑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자세가 되거든요. 자, 오류 동작은 이렇게 하시면 허리 다쳐요. 너무 이렇게 요추를 꺾는 것도 안 좋지만 둥글게 말아놓는 것도 허리를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꼬리뼈 부분에 벤치 같은 데를 대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해도 이제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힙색 때문에 좀 이게 지금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빼고 보여드릴까요? 요거. 잠시만요. 살살. 선이 비싸대요. 제가 힘이 세서 조금 잘 망가뜨리는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게 아니에요. 요거 지금 처진 궁뎅이처럼 보이죠? 엉덩이도 못생겨 보이죠? 엉덩이를 약간 올리고 그대로 상체를 숙여주게 돼요. 요추를 꺾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떼 자세 하지 않고요. 적당하게 몸의 아치, 심한 아치 말고 그 척추의 정상 그 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묶어야 되나?
그대로 좀 내 몸에 가깝게 붙이는 거예요. 내가 바닥이랑 약간 초보자이신 분들일수록 저는 맨 처음부터 약간 승모근 좀 쓰지 않게 바닥이랑 가깝게 상체를 잡아주고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 상태에서 어깨는 아래로 잡아놓고 팔꿈치가 등들을 따라와서 이 날개뼈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날개뼈를 펴주는 거예요. 다시 날개뼈 만나고 다시 풀어주고, 힘이 빠질수록 상체가 올라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와 뒤쪽 햄스트링 잘 잡아준 상태에서 당기고 다시 내 등 뒤로 팔꿈치가 오면서 날개뼈가 서로 박수 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쭉. 최대한으로 날개뼈가 모이면 이 능형근 쪽으로 서로 만나게 되거든요. 척추를 중심으로 날개뼈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아당기다 보면은 팔의 수평이 막 이렇게 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수평처럼 당기고 있는지, 내 어깨가 한쪽에 올라가지 않은지도 같이 봐주면서 하면은 교정 효과까지 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요추 이렇게 꺾는 거 보여드렸더니 허리가. 내 이상! 허리 넣기? 허리 넣기가 어떻게 힘들죠?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거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상 척추 모양은 그게 이제 정상적인 척추 모양은 하나인데 사람마다 그 직업이랑 살아온 그 패턴에 따라서 척추 모양이 후천적으로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자세를 좀 다르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맞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세가 조금 더 중요해요. 뭐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등에 일단 몸통을 바닥에 뉘어서 하잖아요. 뭐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리가 돼 있긴 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골반 높이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등 운동은 조금 전문가들 있잖아요. 헬스장에도 다 트레이너들 있으시니까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말고는 센터 가면 트레이너 도움도 얻고, 주변에 이제 운동 조금 좀 이분한테는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조금 했다, 아니면 운동을 나보다 더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조언도 얻고 같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위아래 친구들. 희상이랑 저를, 조희상 선수가 저랑 운동을 같이 하고 싶대요. 영광이에요. 같이 해요. 강남으로 와, 희상아. 아이고, 이 그립이 아니죠. 그리고 저도 항상 이제 쭈그려 앉는 편이에요. 서서도 물론 이 정도 무게는 저한테는 그냥 잡을 수는 있는데, 항상 허리를 보호하려면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를 낮췄다가 엉덩이를 짚는 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준비 자세를 잡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자세를 계속 보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자세를 최대한 잘 잡아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바를 잡고 최대한 당기는 거에 집중해서 쉬지 않고 한 세트를 가보겠습니다.
일어났다가 다시 바 내려놓기. 아, 힘들어. 이렇게 허리를 잠깐 쉬게 잡아주시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고개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척추를 잡을 때 항상 목의 라인도 중요해요. 그래서 푸시업 같은 거 할 때도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안 되잖아요. 가슴 근육을 조금 이완시킨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벤트 오버 자세 잡으면 정말로 가끔 위험하게 고개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자세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보는 건 괜찮은데, 거의 이제 그러니까 자세를 가끔 체크할 때 빼고는 이 상태에서 이 흉추 라인에 따라서 이어져 있는 머리 라인을 신경 쓰시면 돼요. 그 자세나 체형 따라서 상체를 살짝 이제 들고 하시는 분들도 고개를 너무 숙이는 것보다는 살짝 멀리 보는 정도가 지금 경추 라인이 맞거든요. 제가 지금 한 상태에서는 이 정도에서, 그렇다고 턱을 이렇게 내밀하는 건 아니에요. 턱을 살짝 당겨서 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는 최대한 길게 척추를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허리가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를 잡는 것만으로도 허리는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허리가 너무 아파요, 막 이런 거도 너무 아파요의 그 강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아픈 거는 참고 운동을 해보세요, 젊으신 분들은. 근데 디스크가 있거나 이제 약간 그 압박이 돼 있는 상태, 아니면 이제 그 전만증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 대부분 한 20대에서 30대 뭐 후반까지도 어느 정도는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조금은 안 하던 걸 하니까 조금 통증은 어느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필라테스 식으로 가다면 어디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 자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웨이트 할 때는 조금 잡아주는 애들의 힘을 기르시려면 조금 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생각이랑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몸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오늘 제 쌍둥이가 들어오라고 했더니 점심시간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예뻐, 굿타임, 희성이 안녕. 쯔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2세트 했죠? 2세트 더 하고, 오늘은 운동 많이 안 갈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투암으로 이제 로잉을 했는데, 덤벨만 하나 가지고 이제 원암 덤벨 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으로 마무리 길이끈 잡아주는 운동하고 마무리 할게요. 요거에서 조금 쉬고. 힘드네. 물도 요새는 좀 더 늘려서 한 5, 6리터 마시고 있어요. 오전에 한 3리터 마시고, 오후에 한 2, 3리터 이상 마시고. 안현주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언더글입니다.
오빠 안다. 오빠 안다. 이렇게 보여주면 저는 이제 위에서 감고 아래에서 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아래에서 이렇게 감싸지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감싸지는. 이것보다는 보여주기가 너무 죽을 대로 했나?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손이 계속 더 못 나시는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도 저는 이제 쌍둥이 동생이랑 이 손 모양이 조금 달라요. 쌍둥이는 지문만 똑같은 거 아시죠? 지문만 다른 거 아시죠? 모르나? 저희는 다 똑같아요. 유전자가 일단 다 똑같아서 뭐지? 범죄 저지르고 유전자 유전자 검사하면은 제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 동생이 잡힐 수가 있어요. 갑자기 웬 범죄 얘기? 이번 세트는 조금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빠르게 할 때도 근육의 느낌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립은 이제 오버그립 할 때보다 조금은 더 좁게 잡으시라고 했어요. 열. 자, 이렇게 가볼게요. 님 라이브입니다. 재밌는 글자를 써주셨네요, 닉네임에.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운동은 라운딩 숄더라고도 해요. 어깨뼈가 앞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보면은 굽운동으로 보이게 하거든요. 등이 굽었다고 어깨가 말리는 건 아니지만 등이 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깨도 말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 체크는 이렇게 가만히 차렷한 상태에서 내 손바닥이 나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라운드 숄더는 손바닥이 약간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상완골에서 약간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그래서 이걸로 내가 이제 눈을 감고 막 터벅터벅 걷다가 멈췄을 때 내 손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누가 상대방이 평가해주면 좀 좋거든요. 심하신 분들 정말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자세가 이제 겉으로 체형이나 이런 거, 겉모습이나 이제 이미지까지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요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을 좋게 만들어야지보다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야지 하는 것도 운동 목적 중에 하나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암 덤벨 로우예요. 원암이기 때문에 한 손이잖아요. 한 손으로 하는 거는 이제 양쪽의 밸런스까지 같이 맞춰주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는 11kg? 너무 무거워요. 설명은 가벼운 걸로 5kg짜리로 할 거고요. 2세트는 7kg로 가고 마지막에는 조금 무게를 한 단계 다시 줄여서 5kg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골반 너비가 바닥을 쳐다보고 한 다리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골반을 너무 이렇게 오픈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잡아주되 지금 배치 쪽으로 제 왼손과 왼쪽 무릎이 올라가 있는데 이쪽이 너무 체중이 이렇게 쏠리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뭐 가슴이나 팔 운동하게 되면 버티는 쪽으로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등 쪽에 집중이 안 되고는 하는데 다리 중간에 내 무게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떨궈놨다가 팔꿈치를 가져오는데 팔꿈치를 내가 왜 가져오냐면 이렇게 날개뼈를 등 뒤로 접을 거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놓아주고 팔꿈치만 이렇게 들지 않고 옆구리에 붙여서 날개뼈를 등 뒤로 살짝 접어주세요. 다시 둘 어디 그 멈추는 버틸 부분만, 버티는 공간만 있으면 바벨로우라는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정석은 일단 벤치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팔꿈치가 등 뒤로 올 때 가슴을 약간 내밀어 주세요. 너무 이렇게 막 반동을 쓰지 말고요. 이렇게 자세를 지금 살짝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너무 빨라도 안 좋아요. 동작들은 반대쪽도 보시면 제 이제 이쪽 팔이랑 이제 어깨가 이렇게 말릴 수도 있어요. 살짝 끌어내리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제 귀랑 어깨랑 가까워 보이죠? 귀랑 어깨가 멀어지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벤치 쪽으로 체중이 좀 많이 실릴 수도 있거든요. 당기고 살짝 풀어주기, 당기고 풀어주기. 오늘은 왼쪽 날개뼈 힘이 살짝 안 들어가네요. 잠깐 쉬고 맞아요. 정과근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벤트 오버 자세를 여기서 제가 아까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살짝 깔게요. 이렇게 허리를 까면 자연스럽게 흉추가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손으로 갈비뼈를 잡고 살짝 잡아줘야지 등 근육을 최대로 수축했다가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 정거근을 풀수록 등 근육이 약간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정거근까지 딱 잡아주게 되면 정거근을 이게 거울로 보시면 쉬운데 이게 지금 갈비뼈를 오픈시킨 상태거든요. 저는 필라테스를 해서 정거근이랑 여기 갈비뼈 사용이 조금 쉬워요. 거울 보시면 탁 보이는데 그쵸? 이렇게 오픈됐다가 제가 배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갈비뼈를 모았어요. 이거는 필라테스 호흡법을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을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를 조금 배가시키려면 벤트 오버 자세에서는 정거근까지 잡는 게 맞지만 정거근 잡는 게 아예 힘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세 잡고 보조자분이 약간 여기와 여기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얘네들을 밀어내야 돼요. 조금만. 그러면 정거근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벤트 오버 자세에서 여기 갈비뼈를 풀어놨다가 여기를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 흉추가 살짝 잡히면서 갈비뼈에 힘이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막 바로 당장 따라 해보는 것도 좋지만 반복해서 훈련이 돼야지 좀 이해도 되고 내 몸에 자극도 잘 오실 거예요. 요 자세예요, 약간 요 자세. 근데 이제 무릎이 튀어나가지 않게 약간 요렇게 양손으로 무릎을 뒤쪽으로 밀어내 주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엉덩이로 뒤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저는 요게 가장 자극이 잘 오거든요. 요 표현이.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무 갈비뼈를 막 풀어놓는 게 아니라 원암할 때 아마
손목으로 그립을 딱 단단하게 고정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요쪽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벤치 쪽에 실어지는 손이랑 무릎에 체중이 좀 더 가려고는 하지만 이쪽 다리 쪽으로도 약간 여기 있잖아요. 양 다리 사이에 무게중심이 들어가는데 느낌은 이쪽에서 지금 바깥쪽 벤치 말고 바닥에 있는 다리 쪽에 엉덩이를 좀 더 밀어내세요. 조금 더 편해요. 조금 더. 그리고 상체보다 하체 쪽으로 힘을 더 쉬세요. 제가 지금 위로 올라가 있죠? 약간 뒤로 위치를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조금, 아주 조금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 손도 손바닥으로 얘를 버티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얘 벤치를 밀어내세요. 그러면 내 몸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대부분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 손목 쪽으로 체중이 이렇게 가까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밀어내면 이것도 전거근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푸시업이나 이렇게 약간 플랭크 버티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팔꿈치로 하는 것부터 손바닥으로 버티는 것까지 하시면 점차적으로 이제 버티는 힘도 길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벤트오버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버텨주는 애들의 힘도 필요한 거죠. 다시 손목도 이게 아니라 이 식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팔꿈치 파킹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약간 돌려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정말 동작에 집중하면 팔꿈치가 요 등에 찍히는, 여기 척추에 찍히는 느낌이 날개까지 하거든요. 그 느낌이 조금 표현이 맞아요. 팔꿈치로 여기 등 척추를 찍는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찍을 수는 없어요. 하체 쪽으로 체중을 좀 더 싣고 이렇게 올라가지 마세요. 약간 오히려 더 아래로 내려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왼쪽 느낌이 잘 안 오네. 좌우의 근육 느낌도 맞춰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오늘 너무 힘들다. 어디다 대고 힘들다. 지금 밖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수직보다는 어깨 쪽으로 내렸다가 여기 옆구리 스쳐서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게 광배를 최대한 늘렸다가 잡아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짧게는 이제 뭐 약간 펌핑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조금 더 근육을 길게 썼다가 수축하는 거를 더. 근데 심횡횡 너무 웃겨요. 아, 힘들어요. 빨리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2세트 했죠? 3세트 했나요? 아닌데? 7kg로 2번 한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했나? 엄마, 하기 싫어서. 할게요.
5. 오늘 방송 보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횟수랑 같이 쉴 때까지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요. 무게는 대신 막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20개를 하면 20개에서 내 근육을 다 소진을, 내 힘을 다 썼다 느낌이 오는 그 무게를 찾으셔야 돼요. 힘들어서 무게 같이 횟수 세는 걸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쉴 때도 풀어지지 마시고, 잠깐 쉴 때는 등을 좀 풀어줘야죠. 일상생활에서 앉아 계실 때도 척추 꼿꼿하게 세우시되, 일반적인 분들이 허리를 세우세요 하면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갈비뼈가 이렇게 오픈되는 느낌으로. 그래서 갈비뼈까지 잡고 키를 늘린 상태에서 앉아있는 게 가장 바른 자세거든요. 힘들어요. 빨리 할게요. 하나, 둘, 셋. 7하다가 5kg 하니까 되게 가볍네요.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둘. 아까 안 오던 왼쪽 느낌이 지금 잘 오고 있어요.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이거를 살짝 돌릴까봐요. 하이퍼는 2세트 갈 거예요. 자세 설명해서 1세트 가고, 그 다음에 운동하듯이 1세트 가볼게요. 좌우로 많이 흔들린다는 거는 몸통이랑 하체에서 조금 힘을 많이 못 실으시는 거예요. 그 덤벨이나 이 무게가 나한테 조금 무거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가벼운 걸로 잡고 이거를 당겼을 때 내 몸이랑 나머지 몸통이 흔들리지 않고 딱 어깨 관절과 여기 팔꿈치 관절에서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한쪽이 조금 흔들리는 데가 더 있을 거예요. 그쪽이 힘이 조금 더 먼저 지구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을 먼저 한번 운동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데 이쪽을 먼저 했더니 이쪽이 더 지쳐. 그러면 반대쪽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운동 시도할 때마다 나한테 맞는 이제 순서나 이런 운동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이상적으로 이제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이퍼 익스텐션은 헬스장에서 기구가 거의 없는 데가 없죠. 센터마다 다 있는데, 먼저 자세는 이렇게.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거를 막 허리를 꺾는 느낌으로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추가 완전히 막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운동하는 방법으로 한번 알려줘 볼게요. 여기서 배는 풀어놓지 않아요. 배는 딱 잡아주고, 거울로 제 배를 보세요. 배 풀어져 있죠? 당기면 이 정도까지 당겨진단 말이에요. 그냥 팔을 딱 풀어놓는 거랑 잡아당기는 거랑 힘이 모양에서부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팔을 그냥 X자로 잡아주고 내려갈 때는 등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을 약간 앞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뒤쪽이 아니라 약간 멀리 날개뼈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등이 벽을 밀어내는 느낌을 쓰거든요. 여기서 허리를 이렇게 꺾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허리가 아프잖아요. 많이 안 올라오셔도 되니까 내 팔을 팔꿈치가 멀리 갔다가 그대로 그냥 올라와요. 다시 늘려줬다가 둘, 다시 셋, 다시 쭉 늘려줬다가 다시. 이러면 힘이 들어요. 저는 지구력이 한 5kg에서 10kg 정도까지 해서 20개가 맥시멈이거든요. 지금도 운동할 때. 그러니까 컨디션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그날그날 이제 무게나 횟수가 좀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한다고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저도 할 때 여기가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요추뼈가 아픈 느낌이 아니라 저는 기립근이 전체적으로 잡히면서 지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단련시키려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조금의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몸한테 그게 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허리를 꺾지 않기. 자, 가볼게요. 쭉 갔다가 올라와요. 다시 쭉, 둘. 멀리 이완시켰다가 잡아줘요. 다시 쭉 보냈다가 잡아주고, 제 배가 풀리지 않는지도 한번 보세요. 쭉 당기고 찰나에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엉덩이와 여기 뒤꿈치도 밀어내는 힘을 같이 쓰셔야 돼요. 다시 잡아두고 얍! 업! 당기고 기립근 운동을 오랜만에 했더니 힘드네요. 엄청 힘든 데서 3개 더 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잡고 매달려요. 여기 앉을 때도 많아요. 앉으면 되게 편해지거든요. 힘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했던 다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이제 바벨 로우 동작 할 때가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작을 할 때 힘들고 하기 싫지만 조금 더 해보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근육을 써야지 하면 그 근육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운동을 해야지 하는 거랑 이제 제가 끼고 있다고요? 피라고요? 이 옷이 헐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뱃살이 막 이렇게 났는데 뱃살 많이 빠졌어요. 아직 집 나간 복근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 한 2주 뒤면은 조금 이쁜 허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줌마들 보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골반까지 이렇게 여기 엉덩이까지 늘 필요 없어요. 딱 한 요 정도?
내가 이 정도 허리가 약간 늘어날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저는 지면이랑 약간 수평까지 내려가거든요. 다시 둘, 셋. 엉덩이도 힘을 계속 쓰셔야 돼요. 엉덩이 안 쓰면 요추에서 힘 많이 쓰거든요.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그러니까 옆에서 아줌마들이 너무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세요. 제가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딱 해주는 게 내가 정확하게 목표 근육과 이 동작의 이제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뭐 아주 고집이 강하신 분들 아니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아마 받아들이시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10분 지각을 해서 벌써 15분이네요. 지금 심으뜸이라고. 아, 제가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빨이 되게 안 받아요. 실제로 여기 신사역 3번 출구거든요. 가끔 놀러 오시면 저는 이제 강남역에 항상 있어요. 강남역 쪽에 있고 방송은 여기 신사역 3번 출구 킹스크로스에서 하거든요. 실물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나 이렇게 방송 올려놓고 여기다가 댓글 올려놓으시고 오세요. 커피 한 잔이라도 뭐 하면 되잖아요. 아줌마들은 자기주관이 강해서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단 내버려 두시고 저는 너무 이제 자기 생각이 강한 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가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게 조금 맞는 방법이겠지만 사람마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이고,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머리를 4월 달에 지금 4월 첫째 주잖아요, 이번 주가. 이번 주는 등, 다음 주는 가슴, 그 다음 주는 어깨,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하체. 이렇게 하면은 4월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 내일이 4월이고 오늘이 3월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제 날씨도 곧 따뜻해지려고 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 운동은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저는 다음 주까지 다시 1kg를 뺄 테니까 여러분들은 500g을 빼고 오세요. 알았죠? 검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안녕.